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의원의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참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네, 네. 어제 정청래 대표의 합당 기습 제안 네. 여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오늘 또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는 뭐 이현주 최고위원, 홍명성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 진천 충북 진천에 현장 예. 최고위를 한다 그랬죠. 근데 안 네. 갔습니다. 네, 네. 이 최고위원들이 안 갔어요.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의 표시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제 케이스를 보면 될 케이스.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이제 한 방송에서 이걸 어제 코스피 5천의 어떤 박수 속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뭐냐면 한 방향으로를 바라보고 가는 분들,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염원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론으로 보면 이 절차적이거나 시기적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실수도 좀 있던 것 같다. 절차상 보면 등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무슨 게시판들 많잖아요. 네, 뭐 네. DC 뭐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저 캡처를 해서 이제 보내왔는데 예. 찬성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처단하자 뭐 해가지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찬반 이게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 정치라는 게 이제 옳고 그름이나 네. OX표를 치는 이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서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인데 현실적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네. 완벽히 옳다 뭐 법적인 재단을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이든 표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기적 원론적으로는 뭐 네. 같은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데 당장 단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저를 포함하여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 혼란스럽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 후보 등록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예비 의원님들 후보로. 입장에서 보면 예. 각 전국 각 시도별로 선거 이제 공천 뭐 관리위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선거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막 갖추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위한.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뭐를 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뭐 할당하고 뭐 이런 합당은 아니지만 후보를 몇 명을 할당하고 이런 건 뭐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시대적으로도 그럼요. 안 되는 그게 안 거지만 되죠. 예. 어쨌든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지금 잘 준비해서 갔는데 뭐 엉뚱하게 부대낀다든지 이런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당원들과 이제 논의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합당 그러니까 제안 전에 그 뭐 어떤 의견을 모으는 과정부터 해서 국회에서든 아니면 당원들 통해서든 1인 1표제 이거 이제 의견 수렴한다는 그 과정에서 나온 또 기습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또 화가 또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주창했는데 그랬는데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합당이라는 예, 건 또. 당연히요. 예. 그런데 이제 1인 1표라는 게 결국 당원 주권을 실현한다라는 게 이제 표방이 돼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표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당원 주권하고는 이건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당연히 당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예. 엄청나게 이제 이 물밑 협상을 할 때는 비밀성이 요했겠죠. 비밀스럽게 올 수밖에 없던 한계는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아마 대표나 또는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당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는 아예 이 접근도 못하고 여러 논란이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부분까지는 실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의견을 묻기 앞서서 당원들과 의원님들 또는 최소한 최고위원 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건 합리적으로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가 이제 모든 걸 다 뒤덮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쉬움을 표하는 분도 많고. 아마 이제 그런 그러면서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 뭐 여러 이제 또 보도도 좀 헷갈리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뭐 뜻이다고 어떤 데는 뭐 아니다라고 하고 좀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원래부터 저 뭐 대선 그냥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네 그 부분이니까 원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평상시에 하고 계셨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시기 절차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뭐 상의를 하거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갑자기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당청 간의 갈등 뭐 이게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좀 분출된 바도 있고 1인 1표제 그 전에 논의될 때도 이런 게 분출된 바가 있는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일정 뭐 외교 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왜 당에서 이런 뉴스가 터지느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그래요. 그 전날 네.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네. 이진관 부장판사의 아주 세기의 그럼요. 판결이 있었죠. 저 역시 눈물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그래서 저도 주마등처럼 제가 특검에 가서 조사받고 네. 자료 제공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러면서 똑같이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몇 가지 그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 음. 뭐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이 주도하는 무슨 잘못된 부조리를 때려엎는 혁명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 위로부터 네. 자기들의 정권을 어떤 영구집권이나 연장을 획책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그렇죠. 또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게 네. 성공할 줄 알고 성공할 거라고 믿고 뭐를 했다. 그 한마디로 사실은 이들의 거짓말이 다 부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속마음에 성공할 줄 알고 다 모든 행위들을 뒤에 쫓아갔단 말이죠. 네. 앞에서도 준비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울컥하고 그런 감동은 사실은 길게 보면 1, 2주 가도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주말까지 가면서 네, 네.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가지고 안주는 돈가스에 네, 네.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네, 그 여운이 가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그 상대 야당의 네. 대표가 단식을 하지만 전혀 명분과 타이밍에서 그렇죠. 단식에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예.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지금 뭘 요구하는 거지 막 헷갈릴 정도의 헷갈릴 정도.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하는데 받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 그거는 묻혀지는 거고 이진관 그 부장판사의 판결은 굉장한 그 울림을 주고 울림을 줬는데 예, 여운이 남는데. 또 그 다음 날 마침 경사스럽게 이제 코스피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빵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블랙홀 성격이 있잖아요. 다른 맞아요.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네. 성격이 있어서 또 내부적인 어떤 논란을 야기하는 건이라서 타이밍에서 절차 방법론 시기 이런 거에서 좋지 않았다. 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간다. 이 부분은 제가 물어봐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비판을 받는 지금 정청래 대표 편에서 뭐를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동조한다든지 그 반대 있다는 사람이라든지 큰 방향성은 거의 다 일치를 해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함께 근데 가야 세부로 된다. 들어갔을 때 이제 좀 거칠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지만 진짜 합당을 하려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제 고향 이제 충북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첨예하게 또 대립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네. 보면 편차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첨예한 곳에서 특히나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저기들을 어느 정도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출전한다 네. 하는 그림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림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합당이 됐을 때 배려를 안 할 수 없는 측면 이건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죠. 경선으로 가야 맞겠지만 또 어떤 배려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당 사무처 제가 조국혁신당의 네. 사무처 규모는 모르는데 아마 사무처 분들도 민감하실 거예요. 이게 합쳐졌을 때 뭐 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고용에 되면. 대한 문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 이게 합당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2월 되면은 예비후보 등록 시도지사 이제 시작되는 당장 거 2월 아니겠습니까? 3일이에요. 3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시점적으로도 아쉽다라고 또 부위원장님. 한 가지 그게 보고 있겠죠. 계시고. 이제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서 재보궐 자리들이 늘어난다. 최대 한 10여 자리가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국회의원 컨플릭이 보궐선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대표의 보궐선거, 그러니까 국회 입성 과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 입성을 하려 그러면 보궐선거제 가야 되지만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또 대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몸 푸는 경쟁이 분들 되는데.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해주는 차원.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과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 또 잘 이렇게 맞물어 이렇게 딱 박수 딱 치듯이 손뼉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정무적으로만 해석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백가쟁명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네. 큰 틀 그리고 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만 보면 계속 이제 우리 스스로 네. 충돌을 야기한다면 우리가 왜 비유하자면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장한 아. 그 갈등을 보고 우리가 농담하듯이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도 있잖아요. 장난스럽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들에게 그런 빌미를 준다든지 그런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쿨하게 상황 판단을 하면서 네.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걸로 결국은 아니 뭐 이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갈 수밖에 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고. 그때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어떤 그 자기 의사 표현 표로서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뉴스고 이 제안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아마 당원들 입장에선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네. 충격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최고위원이나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당원 주권 당원들의. 시대를 표방했고 저희도 사실 그걸 믿고 밑바닥 표를 열심히 얻으려고 그렇죠. 다 나가려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상당한 당원들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그걸 헤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상처 입은 당원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갈 것이냐, 이거 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도부도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강덕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들은 최고에 불참하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 항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계속 나오는 뉴스를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되는 날 단식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예. 근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박근혜가 와서 단식 그만하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빛의 속도로 풀었어요 바로. 말 끝나기도 말 전에 끝나기 전에 그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전에 궁금한 게 장미꽃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 로텐도를 채웠던 장미꽃. 어쨌든 그 장미도 있지만 네. 그 장미를 바라보면서 찍은 그 느끼한 사진 있잖아요. 로마리오라고 옛날 저 개그 프로에 리마리오, 나오던 리마리오. 예. 리마리오. 예. 그 꽃과 같이 그 장미 항상 저기 하면서 지키니까. 그 비유 이제 옆에 이런 있었던 그 것들이 장면 많이 어떻게 패러디가 됐을까? 나오던데 사실은 이제 아마 국힘 측에서도 이게 또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 왔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한 이벤트죠. 그들 입장에서. 그렇네요. 왜냐하면 아마 탄핵 이후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겠죠. 예. 오기 싫었겠죠. 속마음에서. 예. 그러니 그 큰 자기들 입장에서 그 큰 이벤트인데 다 묻힌 거죠. 지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보수 대결집 뭐 이런 수단으로 어떤 그런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자기들 입장에서의 좋은 찬스였는데 그런 것들이 뉴스의 비중 무게로 보면 뭐 뚝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출구가 안 보인 단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단식을 시작한 거지? 뭘 위한 단식이지? 이런 상황이고. 명분과 시기 다 뭐 이상했죠.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들 당 내에서의 계산이 있었겠지만 자 첫째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통일교 특검 받아라. 네. 받는다고요. 받는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뭐 저 정치인들 정치자금 뭐 뇌물 뭐 기타 그러면 추경호 뭐 기타 거론돼 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김정재 의원이 저 자기들끼리 저 대화한 거 뭐 이런 거 다
돈 액수까지 나오고. 하자고 나가면 뭐 또 받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전혀. 오히려 거기에서 누가 단식장에 와서 방문을 했네 말았네, 청와대는 왜 안 오니, 뭐 엉뚱한 논리만 펼쳐지게 된 거죠. 아니 단식이 하는데 청와대 얘기를 왜 합니까? 청와대가 이건 가서 뭘 해야 단순히 무슨 뭐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네. 시절에 24일 단식할 때 왔다 안 왔다 그걸로만 이 사람들은 마치 그걸 보복하듯이 안 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예. 명분이 달라요. 정확하게 단식에 시작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과 맞서서 싸우는 단식과 이거는 지금 자기들의 죄를 어느 정도 뭐 시간을 끌거나 실체적 진실에 시간을 끌거나 덮거나 또는 당내 갈등이잖아요. 네. 장한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법, 음. 탈출구 이런 걸 찾기 위한 장미 단식 또는 장미단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라고 그러죠. 네. 오니 안 오니 뭐 그렇게 변질된 모습 그거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갈 만한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 없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 단식을 마치고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병원에. 입원한다. 병문안은 인지상정 측면이죠.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인데 단식은 분명히 목표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 의사 표현이잖아요. 네. 그 극단적인 게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로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이재명 대통령 때 그들이 조롱하고 약 올리고 안 오고 네. 뭐 이것 때문에 안 갔다. 그거랑은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같은 평면이 아닌 것을 자꾸 같은 평면에 놓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천지를 좀 빼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식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구설도 그들이 나오지 중간에 않습니까? 예. 6일 참가됐을 때 통일교 받겠다. 신천지는 별도로 하자. 아니 이게 다 맞물려 있고 매개체로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통화 관계 나오는데 매일같이 나오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합니까? 왜 뺍니까 이거를? 빼는 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고. 그래서 아마 단식장에 찾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그때도 이제 새누리라는 이름 지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맞아요. 다 연계고리 신천지, MB 새누리. 물론 저 뭐 이상득 씨 연계고리 이런 것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길어지는 것도 많이 의식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지금 통일교 의혹보다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어유, 네. 이거 정말 크다. 또 통일교는 뿌리가 이제 깊다. 특검에서 계속 나오던 거고 신천지는 네.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뉴스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니까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이슈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20대 대선 한 달 앞두고 신천지 간부들 텔레그램을 줄줄이 탈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교회 차원의 지시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일 활발하게 지금 이 사안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 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죠. 본인이 5대5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한테 10.27%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10% 네.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합쳐서 보니까 4만 7천 표인가를 졌을 거예요. 경선에서 그러면 윤석열한테 졌습니다. 10% 차를 업고 또 4만 7천 표를 진 거니까 얼마나 많은 표가 들어온 거예요. 조직적인 표가. 그런데 하필 그때 마침 어떤 저희가 있었냐면 네. 8월 말에 마감한 게 38만 명, 9월 말에 마감한 게 57만 명, 약 19만 몇천 명, 20만 명 가까이가 한 달 만에 늘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이걸로 이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직전 2달 전에 윤과 이만희 그 교주가 만났다 하는 게 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주선하고 어떤 매개의 고리가 있었으며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길래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걸로 바꿨는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신천지 이제 의혹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또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고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도 네, 네. 그때도 이제 부산 지역인가요? 거기서 신천지 신도들이 성도들이 갔다. 이런 이게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보면 이들이 보낸 공문 예. 공개돼 있는 그 노컷에서 공개한 그 공문을 보면 음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아마 2,000원짜리 뭐가 있었나 봐요. 그 공문상에 보면 네. 2,000원을 낸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가입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시적으로 공문에 보면 즉 이 선거를 대비해서 들어갔다가 계속 당원 유지하기가 돈 내는 게 좀 좀 그럴 테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시 탈퇴했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 들어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소중함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항상 있는 사람들 이럴 수 있는데 네. 중요할 들어갔다가 때마다. 뺐어요. 예. 그랬다가 또 어떤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아하. 또 당 입장에서는 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있을 거고 예. 위력이 이미 확인됐다 앞쪽에서. 그럼 그러니까요. 뒤에서도 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아하. 검찰에서도 또 이제 수사를 할 때 예.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면 특정 시기나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잘 영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기가 특정되잖아요. 네. 2021년 8월, 9월 제가 뉴스공장에서 저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시기가 특정됐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특정해서 당원 명부 압축해서 딱 샘플을 보면 아하. 마침 요번에 그 제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맞춰봐야겠네. 맞춰보면 음흠.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검 아니고서는 뭐 밝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그렇죠. 합수단에서 하고 있지만은 특검하면 통일교 하면은 왜 신천지 안 하지? 이런 생각. 국민 네. 여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 위원장님께 부위원장님께서는 캠프에 계셨으니까 네. 신천지의 움직임 이게 좀 캠프에서 파악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8월, 9월 이렇게 당원이 집단적으로 20만 들어올 때 다른 후보들이 항의를 했던 게 있어요. 예선전이었잖아요. 아직 윤석열로 확정되기 전이잖아요. 자, 이혜훈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10시에 예정된 인사청문회 가까스로 열리게 됐는데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오마이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저희가 신천지 얘기 좀 마무리하고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 일단 신천지 얘기 좀 더 해보죠. 예, 당원 명부. 네, 그 당시에 이제 집단적으로 들어간 시기 이 네. 부분일 때 그 다른 그 예선전 후보 진영에서 다 그걸 비판하고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로 확정이 되고 나서 대합 빌딩 1층부터 7, 8, 9, 10, 11 이렇게 저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네. 대선 이제 일종의 본 캠프죠. 그때 이제 소문이 다 돌아서 알만한 그 헤드들은 다 이제 듣고 있었죠. 뭐냐면 그 한 층에서 네. 보면 이제 조직, 직능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교는 주로 직능 뭐 이런 데서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한 층에서 집중적으로 신천지를 관리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예. 그 여의도 그 빌딩들 근처에서 이제 점심 먹고 하잖아요. 할 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멤버들도 어떤 사람이 근무했는지 이제 저는 알긴 아니까 네. 대략 이제 어떤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데 어떤 움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건진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없애고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건진이 왜 신천지 저 이만희 교주 보고 영매라고 표현하고 막 하잖아요. 보면 거슬러 가 보면 오래된 거예요. 2018년 그 끔찍하게 소가죽 껍질 벗겨서 수륙대제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인가 하는 제종교 그러니까 정통 그 7대 종단 외에 이제 네. 제종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자금을 신천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이제 건진이 그런 걸 주도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추정해 보면 윤과 이만희 교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것들을 건진 같은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영매라고 표현하고 함부로 저기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이런 걸 안 그렇죠. 하잖아요. 검찰총장. 예,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캠프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는 돌아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게 지금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아니면은 진술로 확인되고 있다.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한나라 때처럼 그때부터 유착이 돼 있던 게 드러나고 있다. 뭐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거는 2021년 얘기고 네. 그다음에 뭐 김기현 대표 된 거는 2023년도 3월 달 얘기잖아요. 그 비교적 최근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2002년 뭐 2007년 그러니까요. 막 나오니까 놀라운 얘기들이죠. 놀라운 얘기들이다. 이거 특검 뭐 당장 합수단 수사도 그렇지만 특검
신천지 빼놓고 어떻게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 통일교를 예. 하다 보면요 고구마 줄거리로 당연히 같이 또 신천지까지 계속 가는데 그걸 뭐하러 일부러 분리를 해요? 그럼 이러고 보면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영향력 행사했던 게 통일교, 신천지 양대 네. 축이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냥 단적으로요. 네. 38만이 57만으로 늘었다. 그 중에 만약에 진짜 지금 주장대로 11만이라고 홍준표 전 후보가 그랬죠. 네. 그러면 57만 분의 11만이다.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그 가운데에서 적극 투표층이잖아요.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꼭 투표하는 사람. 꼭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투표율 이 가입했는데. 비율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요. 자, 이 신천지 제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의혹 봐야 되고요. 아까가 이혜원 후보자 아까 들어간 모습도 봤지만 청문회 일단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이혜원 후보자 입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네. 그래서 청문회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예. 뒤집어 보면 본인들에게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 뭐 여러 의혹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도가 이어졌고. 검증을 하면서 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문회를 그렇게 아마 활용을 했을 것인데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보이콧을 하고 그 청문회 당일도 단식 투쟁하는 데 가 있으시고 위원장은 네, 이미자 위원장이 뭐 가 그런 있더라고요. 식으로 이제 쭉 왔는데 아마 내재적으로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과정에서 거꾸로 어떤 반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자기 지역이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오늘 청문회 과정 저희가 또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정작 채널 통해서 중요한 나오고 건 있고요. 그런 네. 건 이제 정무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정쟁을 놓고 보는 정무적인 부분들이고 이혜훈 후보자도 분명히 그거는 정확히 해야 되겠죠. 결국은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정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팩트가 만약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무리한 게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그럼요. 않는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가운데 이혜훈 후보자 문제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인사청문회에 거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모습이었는데 이적이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과거의 이혜훈과 지금 현재 이혜훈이 싸우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걸 넘어서는 거는 후보자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은 5번 공천을 받았던 네.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제 기존에 예. 그 기득권 주류에 또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증은 됐고 네. 이미 검증이 됐고 이런 식으로 치고 이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선을 하신 분인데요. 네. 충분히 이제 국민께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음. 청와대 민정이나 이런 데서 기본 서류는 보지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뒤에 뉴스에 나오는 거를 다 체크하는 건 불가능이죠 사실상. 그거는 그동안 그 세월 동안 다 검증이 됐겠거니라는. 대깨건이도 있고 누가 제보를 하거나 언론사처럼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이러기 예. 전에는 민정은 오픈해서 막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본 서류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때는 그렇게 밝히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또 중요합니다. 국민들 앞에 이혜훈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 네. 예, 하시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1월 31일 오전 네. 10시부터 2시까지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합니다. 책 내용은 그 제가 12.3 내란을 거치면서 네. 정말 수도 없이 엊그제 제가 한덕수 총리 그 재판에서 뭉클했던 것은 그동안 식자들의 민낯, 그 지식인들의 허상, 네.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들의 그런 유약함. 뭐냐면 자기들이 다 가담해놓고 그 기득권 알량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덮거나 지연시키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이게 이제 제가 한나 아란티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 그렇죠. 비유해서 책에 이제 그 한 장을 썼는데 그 악의 평범성을
죽비로 내리치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 아니었냐 네.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면에서 뭉클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이제 강혜경 씨 등등과 함께 그런 토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홍지욱 기자 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저희가 극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웹잡을 띄워드렸습니다. 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네네. 다 이제 무료로 갈 수 있는 거죠? 저건 원래 무료죠. 가서 또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책은 유료입니다. 아 책은 유료죠. 책은 뭐 출판사에서 저기 하시는 거니까. 책은 유료죠 당연히. 이제 출판 교보에서 기념회. 며칠 있으면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자료에 보면 이제 사진과 자료는 제가 수기메모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해서 써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소제목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상은 네. 오버오피스 미국의 저 오바마 오버오피스 저 트럼프 그 오버오피스 예. 근데 현실은 59분 오피스 뭐 이런 게 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해먹을 결심 술 퍼먹을 결심 뭐 이런. 제목이 참 좋게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선택 이 제목도 너무나 좋습니다. 출판 기념회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한 의 선택이에요. 제목이 신용한 신용한 을 선택이 아니에요. 제목 잘 졌어요. 이거 헷갈리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한 부위원장과 함께 해봤고요.